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또 얼마나 빠졌길래 제가 처음부터 일어나라고 하실 텐데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사실 뭐 1% 뭐 이 에이. 정도인데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예, 이게 예. 체감도가 좀 크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다우 지수가 1.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S자가 또 빠졌네요. S&P 500이 1% 역시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그래도 덜 빠졌습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0.6%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마저 이제 또 52주 신저가 지난 전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다. 뭐 이건 어느 정도 또 예견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거 거의 복부 수준이에요. 뭐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달러 강세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는 뭐 킹달러란 말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공포가 또다시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달러가 역사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일 때는 결국 이게 뭐 경제 위기와 금융 위기로 커질 수 있어라는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면서 오히려 공포심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세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해야 된다면 그게 지금일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불안감을 더 부추긴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사실 올 들어서만 20%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좀 아닌 것도 맞는 것 같기는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맞물려서 사실 어제부터 영국이 꽤 글로벌 시장의 꽤 주요 이슈로 계속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국발 이제 글로벌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도 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파운드화는 역사적으로 최저치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영란은행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긴급 회의라도 열어서 빨리 금리를 더 올려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뜸을 좀 들이고 있고 계속 정부에서는 계속 또 돈을 풀려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다 보니까 돈 풀려면 결국은 이제 국채를 또 찍어내야 되니 국채 급등하고 이 파운드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시장이 많이 혼란스러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만 잠깐 좀 또 간밤에 있었던 것들만 보자면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도 4.36 최고 여기까지 좀 올라서 이거 약 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어요. 국채 금리가 뭐 하룻밤 새고 3%가 오르고 이런 거는 또 흔치는 않은 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는 3.9%까지 찍었습니다. 간밤에 6% 좀 급등을 한 뭐 이런 상황이고요. 달러화 가치를 보면은 뭐 114달러. 114. 그죠. 114를 이제 찍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아래에 차트 저희를 날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거의 한 40년간의 달러의 흐름인데 달러와 가치의 흐름인데 지금 2002년에 찍었던 게 한 120 정도 달러 인덱스가 120 정도인데 이게 속도대로 하면은 조만간 이것도 뚫겠어라는 우려가 좀 나올 정도니까 지금 달러와 강세 그리고 국채금리의 금리들이 그냥 좀 평범치 않게 오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선배 뭐 관련해서 또 코멘트. 뭐 별다른 코멘트 없습니다. 뭐 그냥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는 거죠. 뭐 지금 뭐 20% 이상 지난 직전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다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앞에 차트 보시면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지금 이번 9월에 지금 마이너스 23.8%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직전에 6월에 지금 차트를 안 보여주시네요. 지난 6월에 이제 마이너스 23.55 23% 조금 넘게 빠지고서 베어마켓 랠리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23.8% 빠진 상태거든요. 그거보다 이제 살짝 지금 높은 상황인데 뭐 과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올 지점에 왔는가 사실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래서 하락률 자체로 보면 이제는 좀 뭐 6월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지만 않는다면 왜냐하면 6월은 사실은 7, 8, 9 11월, 12월 5번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불안감이 사실은 시장 내에 팽배해 있던 때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11월, 12월 적어도 뭐 한 번 정도의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는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늦춰진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시장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연준이 이제 일단 그렇게 약속을 시장에 한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낙폭으로 지금까지 낙폭으로 보면 뭐 조금 이제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뭐 6월 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 시장 내는 굉장히 흉흉한 분위기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감히 베어마켓 랠리 입에 올리기에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 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번 주 초에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나왔던 여러 그 연준 관계자들의 멘트를 보면 사실은 뭐 썩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는 없었다. 다만 매파적인 목소리는 조금 줄었다라고 사실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포인트를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콜린스라고 보스턴 연은 총재가 물가 목표치 복귀를 위해서 추가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거죠. 아직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건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 그다음 얘기부터는 사실은 조금 느낌이 다른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통화 긴축 완화 전에 인플레가 둔화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원론적인데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양적 질적으로 잘 평가하고 나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지표가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본인이 내놨던 그 점도표에 그 찍은 기준금리 전망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나오는 인커밍 데이터에 따라서 사실은 좀 그 데이터 디펜던트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뭐 호키시한 발언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스틱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소개해드렸지만 그 일요일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연준의 신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 통제가 최우선이고 그때까지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연준 정책이 효과적일 거라는 믿음 누구나 다 지금 갖고 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어떤 연준은 믿으라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상태고요.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는 지금 제가 적어온 거 말고 또 다른 멘트가 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적어온 것만 보면 현 통화 긴축 정책을 뒤로 물리려면 기준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빠르게 뒤로 물릴 생각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그리고 희망적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그 통화 정책을 피봇하겠다라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가지는 희망적 생각은 설득력 있는 증거, 그러니까 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를 대체하지 못한다. 그래서 희망만으로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장에 주식을 사거나 어떤 긍정적인 낙관론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 정점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개월간 전월 대비 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나오기 전에 이건 연설 내용이고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면 Q&A 과정에서 영국이나 유럽 얘기를 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 미국만 진공 상태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기에 우리 똑같이 노출돼 있다. 그래서 글로벌 상황을 감안한 통화 정책을 펴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글로벌리하게 굉장한 불안한 양상으로 가고 있을 때 연준이 조금 그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어떤 시사점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파적 목소리 여전했지만 뭐 일주일 만에 목소리를 뭐 톤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조금씩 좀 톤을 낮추는 듯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내일 파월이 이제 그 연설에 나서는데 파월 메시지가 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그렇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 연준에 대한 이제 비난의 목소리들도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2년간 통화 조정을 했다. 그동안 돈을 너무 풀었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빠르게 또 조인다라면서 너무 늦게 대응했다는 거죠. 그렇죠. 늦게 대응하니까 급하게 이제 올릴 그렇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연준에게 찾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사과를 해야 돼라는 이제 뭐 이런 멘트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좀 살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니까. 네, 근데 뭐 가파르게 어떤 정책을 바꿀 거란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연준은 물가를 잡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인플레이션 맞아요. 파이터기 때문에 인플레를 못 잡는 것만큼 큰 욕을 듣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걸 잘 못하면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하면 욕 듣고 마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다 그러면 존재 가치 자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 천착할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조금씩 금융 안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물가 측면에서 요즘 뭐 국제유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물가에 대한 압박은 그래도 계속 좀 줄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기대를 하게는 되는데요. 한번 좀 흐름들 저희가 뭐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가의 이슈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예. 네. 월가 뭐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 그 파운더와 얘기했지만 영란은행이 내놓은 메시지 사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목을 위험한 정부 용감해지겠다는 BOE 이렇게 달았는데요. 짐 오닐이라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했던 분이죠. 지금 그 전에는 사실은 영국 재무부 차관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현 영국의 위기 상황이 강달러 때문에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달러 때문이 아니고 우리 영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파운드화가 폭락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당국자들한테 야 강달러에 당연히 모든 나라 통화가 다 빠지는데 우리라고 뭐 용 빼는 재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현 영국 상황은 매우 위험한 새 총리의 감세안. 그러니까 새 총리의 감세안이 매우 위험했다라는 거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금리를 인상했던 소심한 그 BOE 영란은행의 합작품이다. 그 결과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정부 중앙은행 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파운드화가 0.13달러까지 이제 역사상 최저치로 폭락한 이후에 약간의 구두 개입이 있자마자 그러니까 1.0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3에서 1.05로 상승을 하면서 끝났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장이 월요일장이 시작하자마자 다시 1.03달러대로 다시 이제 또 하락하니까 영란은행이 결국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이제 그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융시장 상황 지금 매우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나 장기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중기적으로 초과 수요를 잘 지금 막아내야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 잘 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15월에는 통화정책회의가 없습니다. 영란은행은. 그래서 11월에 있는데 11월에 있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전반적인 금융시장 경제 상황을 평가한 후에 그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요것까지는 원론적인데 다만 물가 2% 복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 망설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짐 오닐이 얘기한 대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에 끌려서 하기 싫은 금리 인상 계속 해왔던 영란은행 앞으로는 용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 11월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약간 역전된다면 미국은 이제 약간 늦추고 영국은 강해진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와의 움직임 자체도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란은행 행보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CT 뭐 코멘트 나왔는데 3분기까지 기업 이익이 안정적일 것이다. 이게 크로노트라고요. CT 수석 전략가인데 멘트 자체 보면 적어도 3분기까지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악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3분기는 잘 버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요. 실제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까 이 팩트셋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팩트셋은 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 원래 6월에 이제 그 S&P 500 지수 EPS 성장률이 9.8로 전망했었는데 지금 현재 3.2거든요. 파란색이 가파르게 좀 낮아지는 파란색은 S&P 지수고 검은색인데 검은색이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거고요. 요 다음 거는 업종별 그래서 요 CT는 IT주를 비롯한 성장주를 사라 그랬어요. 3분기 실적을 나름 선방할 거다 그래서 성장주를 사는 게 지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업종별 여기 또 갖고 왔는데 이게 회색이 6월, 군청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EPS 전망치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확 높아졌죠. 6월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는 경기를 타니까 6월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 EPS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확 낮아졌고요. 그다음 내구재 네 번째 있는 내구재가 낮아졌고요. 또
S&P 500 다음에 있는 IT죠. IT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전체적으로 업종별로 봐도 성장주의 이익 하향 조정세는 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CT는 그 반대로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 기업 이익 안정적으로 버틸 거다. 특히 성장주에 좀 선호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맞아들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 주식 전략가의 멘트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 좀 주셨던 부분인데 위기 냄새를 풍기는 강달러 증시 바닥 임박. 그래서 사실 저는 뒷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 이분은 이 정도의 강달러면 역사적으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돈 올라온 건 그동안은 사실은 딴 나라는 좀 통화긴축 금리 인상을 더디게 가는데 미국만 빨리 가서 사실은 강달러가 나타났었는데 최근 상황 보면 주요국도 통화긴축에 동조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나고 있는 강달러이기 때문에 더 놀랍다라는 코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든 경제든 무언가 무너질 어떤 경계감이 나올 시점이다 지금은 라고 얘기했는데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이 악화되고 이제 위험자산 회피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할 텐데 위기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징후, 금융이나 경제 위기 징후 자체가 약세장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봤고요. S&P 지수 3,400대면 이제 바닥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이 시점 3,000으로 다가갈수록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을 세워라라고 이 모건 스탠리 전략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맞아 떨어질지 지금보다 앞으로도 이 3,000선으로 보면 앞으로 한 19% 더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더 빠져야 매수 시점이 온다는 건데 그 시점이 진바닥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좀 빠져야 될 행보가 더 많이 남아 있지만 실제 움직임이 어떨지 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